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빛 민사법 완전정복으로 보시는데,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일단 특별법은 거의 수시로 개정되죠. 법이 수시로 개정되는 거 참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도 있고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새 법 철학이 전무해. 툭 하면 법 개정했다가 툭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폐지하고 참, 철학이 바탕이 되고 이론이 바탕이 되고 거기에 사회 일반에 합당하게 만들어질 때 고민을 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서 그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감성에 호소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폐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튼 기본 이론 바탕이 없는 모래사장 위에 많은 것들을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치하고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있는 법 공부하는 거고 있는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고 법 조문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 가서 데모를 하든지 말든지 하고 판례가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 앞에 가서 한번 깽가리 치보든지 하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있는 거 보는 거죠. 자, 답답한 소리 일개 강의하는 사람이 해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웃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한번 툭 던지는 말에 상처 받으지도 마시고 이런 생각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저런 생각도 가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 타당성을 도출해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나도 젊은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도 들었고 또 더 나이가 들어가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테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서술 부분 보시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이 말도 바뀌어야 될지 모르죠. 임차인이 강자적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전통적으로 임차인을 약자로 보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러한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가 임차인들의 경제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경제생활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보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목적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보장이 목적이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상가 임차인들의 경제생활 안정이 목적이고 거기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 안 된 거는 잘못된 거겠죠. 상임법의 적용 대상 관련돼서 상가 건물이어야 된다. 사업자 등록 대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는 달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전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증금도 일정액 이하라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요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금 관련돼서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일단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저는 실무 보면서 그때그때 확인합니다. 이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이걸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특정 지역 서울이면 서울 울산이면 울산 부산이면 부산 광주면 광주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자기 지역을 외울 수 있잖아요. 그거. 근데 전국을 다 하는데 그 수시로 바뀌는 저걸 갖다가 외우고 나는 못합니다. 책에 써놨는데 그걸 왜 외우고 앉아있어. 자기 지역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제주도 상가 임차를
뭐, 그 쌍방 중개하기는 거의 제로죠. 퍼센테이지가. 그럼 제주도 계신 분하고 공동 비교하면 제주도 계신 분이 알고 계시겠지. 외울 걸 외워야지. 자기 지역은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웃고 가자는 소리에 목숨 걸고 덤비지 마시고 특칙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보증금 제한 환산 보증금 이야기가 있죠. 월 차임이 있으면 차임을 100배 해서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처리한다는 것. 그런데 보증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들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거, 대항력과 관련되는 거, 갱신요구권과 관련되는 거, 권리금 보호와 관련되는 거, 3기 연체에 따른 해지와 관련되는 거, 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뭐 규정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그 상임법에 정하고 있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 요거는 상가의 점유와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지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적 효력까지 주어지고 이때 그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발생 요건인가 동시에 대항력 효력 존속 유지 요건이기도 하다는 거.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걸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관련 판례들은 이제 읽어보시고 발생 시기 이야기했죠. 등기가 없어도 건물의 인도, 점유 취득과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뭐 대항력이 없는 경우 한번 읽어보시고 존속기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최단 존속기간 1년 보장 규정이 있다. 그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 쪽에서는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갱신 약정에 의한 갱신 뭐 당연히 인정되겠죠.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뭐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때, 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해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그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된 경우, 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지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약 요구권의 존속 기간 이제 이거 10년으로 되었다는 거. 갱신된 경우 앞에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증금 11조 범위에서 정감할 수 있다. 뭐 대위권 그 정도 하시고 법정 갱신과 관련되는 규정도 있고, 법정 갱신됐을 때 아직까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정 갱신됐을 때 해지 통고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습니다. 임대인은 없습니다. 차임 정감 청구권 100분의 5, 뭐 20분의 1 범위 내에서 뭐 정액할 수 있다. 정액 후 1년 내에는 정액하지 못한다. 거. 월차임 제한시 산정률 제한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고, 보증금 반환과 관련돼서
일단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까지 있어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라는 거. 집행 개시의 특칙이 있죠. 경매 신청, 경매 시의 특칙. 임차인은 자신의 반대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없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 구비되면 인정되는 거죠. 일정에 있다. 이것도 자기 지역권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치는데 이거 내면 반칙이죠. 어떤 지역을 내든지 자기 지역 아닌 거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요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해서 그 보증금 제한이 원칙적으로 있다 했습니다. 상임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증금 제한이 있는데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전면적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안 들어갑니다. 좀 특이하게 이게 빠졌는데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9억 이하라 됐는데 10억일 경우에 보증금이 상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어쨌든 법문상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이거는 적용 조문에 안 들어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판례도 없지만 어떤 법대로 하면은 요거는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 어차피 뭐 할 것 같으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전면적으로 적용하게 만들든지 예, 그 정도 하시고 권리금과 관련해서 법에 규정이 있다는 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쪽에 규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반적인 임대차 쪽에서 하면서 그 관련 판례들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특이하게 알아두셔야 될 판례 19년 7월 달에 나온 판례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횟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주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리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10조 4의 1항 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사망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횟수 방해를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판례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거절한 행위 뭐 이번에 끝나고 나면은 내 가족 중에서 여기서 사용할 거니까 너 신규 임차인 데려오지 마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권리금 횟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판례가 나왔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정도 하죠. 요거 판례 보면 열받는 판례가 있습니다. 열받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깨놓고 이야기하면 내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내가 요 판례가 나오기 전에 소송을 했는데 요런 비슷한 판례가 그 지상권 쪽에 있습니다. 지상권 쪽에 임대차 쪽 하여튼 뭐 유사한 판례가 임대차 쪽인가 하여튼 그 임대차 쪽에 토지 임대차와 관련돼서 이미 갱신 거절을 했다면은 갱신 요구할 필요도 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와 그거를 해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는데 내하고 진행하다가 뜬금없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더라고요. 뭐 본인이 선택 사안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패소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충분히 이 이론에 따라서 성소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모르면 자기 눈 자기가 지르는 거죠 뭐. 권리금 적용 예외와 관련되는 조항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그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기본 골격을 위주로 해서 그냥 봤습니다. 뭐 이번 시간은 아주 짧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